안녕하십니까. 현대투자연구소 송조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 어제 약속한 대로 삼성 SDI에 대해서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만만치 않은 장세 속에서도 나홀로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강세 배경과 앞으로의 주가 흐름, 그리고 주요 모멘텀들을 중심으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 보시면 우리가 이게 썸네일이라고 그러죠. 악재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빠지지 않거나 오르면 크게 오르고, 반대로 이제 그 호재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오르지 않거나 밀리면 크게 밀리다. 조세 그랜빌 이론의 어떤 그 정수가 아닌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실전에서도 상당히 그 유용한 어떤 그 뭐 격언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론이라고 할까요? 하여튼 그 잘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핵심 포인트 4가지 정도로 요약을 해봤습니다. 지금 이제 그 굉장히 장세 자체는 열악하지만 그나마 이제 그 삼성 SDI가 상승할 수 있는 상당히 유리한 환경이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삼성 SDI하고 이제 그 동반 상승했던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삼성 바이오로직스 비대면 중에서는 이제 그 대표적으로 카카오를 들 수가 있을 텐데 삼성 바이오로직스라든가 이제 그 카카오 대비해서 강한 하방 경직이죠. 주가가 굉장히 견조하다고 그런 거죠. 뭐 잠시 후에 우리가 그 토탈 이제 세 종목이 되겠는데 비교 분석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자, 두 번째는 이제 핵심 논리 중에 하나죠. 삼성 SDI 같은 경우는 특히 이제 그 자동차 배터리 분야를 중심으로 향후 이제 그 3년간 본격적으로 이제 실적 턴어라운드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 작년에 영업이익이 이제 4,600억에서 올해 예상 영업이익이 뭐 7,650억을 지금 예상하고 있는데 거의 뭐 근사치에 가까울 것 같습니다. 3분기 실적도 발표가 됐죠. 그리고 이제 그 내년도 드디어 지금 최근 이제 보고서 보니까 1조 1,000억을 넘어갈 거라는 얘기가 나오고요. 그리고 2020년 같은 경우는 한 1조 한 6천억, 5천억에서 6천억 정도 이제 고성장이 예상이 되는데 뭐 평균적으로 본다면 이제 그 영업 이익률이 50% 이상 급등하죠. 과거 우리가 이제 급등주들, 특히 이제 시대적 주도주들을 데이터를 살펴보게 되면요. 영업이익 증가율이 최소한 이제 40%에서 50% 이상 3년, 4년 정도 증가하게 되면 주가가 말 그대로 바닥서부터가 아니라 역사적 고점을 돌파하고 1000% 이상 오르는 사례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삼성 SDI 역시도 지금 역사적 고점을 돌파하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충분히 이제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지금 오늘 삼성 SDI가 그나마 강세 배경 중에 하나가 LG화학이 지금 그 물적 분할로 이게 결정이 됐죠. 잠시 전에 이제 물적 분할로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모기업과 이제 그 사업 기업으로 이제 나눠지는데 이제 LG화학을 갖고 계신 분이라면 이제 그 상장이 되면 바로 모기업을 팔아서 우리가 뭐 지주 기업이라고 했잖아요. 하여튼 그 모기업을 팔아서 바로 사업 회사로 바꾸는 게 교체하는 게 맞다고 이제 봅니다. 자, 아울러서 또 이제 그 오늘 삼성 SDI 같은 이제 그 현대차와의 어떤 그 뭐 어떤 그 좋은 그 호재거리도 오늘 그 기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또 전기차 화재도 LG와 그 배터리라고 그러죠. 이런 부분을 통해서 삼성 SDI 어떤 그 반사이익이 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그 일봉 차트를 보면서 굉장히 그 정석대로 움직이는 것 같아요. 어제 제가 이제 그 오늘 그 삼성 SDI 방송을 이제 그 한다고 이제 예고를 하면서 나름대로 이제 그 시장하고 크게 상관없이 좀 좋은 흐름이 예상이 되지 않나 싶었는데 뭐 복합적인 어떤 그 호재거리가 나오면서 강세 기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원래는 이제 오늘 사실 금요일 같은 경우 제가 그 삼성전자를 이제 많이 그 방송을 하는데요. 그래서 삼성전자는 월요일이죠. 월요일날 그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또 이제 그 현대투자 VIP 회원 모집 관련해서는 3개월에 110만 원이고요. 자세한 내용은 이제 방송 맨 끝 부분에 자세히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입금하시고 저한테 전화번호가 이제 제 전화번호죠. 문자를 보내주시면은 제가 또 그 성공 투자를 비롯해서 상세하게 말씀드립니다. 지금 이제 보시는 그림은 맨 위가 이제 그 삼성 SDI가 되겠고요. 두 번째가 카카오, 세 번째가 삼성 바이오로직스입니다. 이 보시면은 뭐 육안으로 보더라도 그 전체적으로 지금 그 상승 흐름은 거의 좀 유사했어요. 삼성 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가 이제 그 맨 아래죠. 맨 아래 먼저 고점을 찍고 이제 그 먼저 조정을 받았다 요 정도인데 전반적인 흐름은 좋죠. 그동안 이제 그 일단 그 나스닥 기술주들 상승과 함께 국내 시장도 리드해왔던 그런 대표적인 관련주라고 이제 봐야 되겠는데요. 뭐 육안으로 본다 하더라도 최근에 특히 이제 7월 이후 시점으로 보게 되면 맨 위에 있는 그 삼성 SDI 하방 경직이 굉장히 돋보이죠. 그리고 지금 그 중간에 있는 카카오 같은 경우도 일단 그 61선, 그 우리가 수급선도 완연하게 이제 무너지는 그런 모습이고요. 아래 이제 그 삼성 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는 사실 고점 대비 가격 조정폭이 굉장히 컸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오프닝 때 말씀드린 것처럼 삼성 SDI가 여타 지금 이제 비대면 관련주들 혹은 이제 바이오 관련주들과 2차 전지 관련주들이 같이 동반 흐름했는데 그 중에서 유독이 이제 그 삼성 SDI의 하방 경직이 굉장히 돋보인다.
주가가 이렇게 하방 경직이라는 게 뭐 잘 아시겠지만 또 초보분들을 위해서 잠깐 말씀드리면요. 하방 아래쪽으로 안 빠지려는 경직을 보인다는 것이요. 주가가 이렇게 하방 경직 혹은 좀 나간다면 이제 주가 관리가 된다고 하는 건데, 어려운 장세. 지금 이제 시장 어떤 불확실성도 굉장히 크고, 그리고 또 전기차 같은 경우는 전기차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9월 22일이었나요? 테슬라의 배터리 데이가 있었죠. 그런 것들도 같은 불확성 요인 중에 하나였고, 또 이제 연이어서 이제 전기차 화재가 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방 경직을 보여주고 있다. 주가 관리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이제 수급 체계가 좋다는 거죠. 매수 세력 입장에서는 매도세를 이제 잘 통제하고 제압해 준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제 방송 맨 끝 부분에 일봉 차트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는데, 흐름 자체가 굉장히 좋아요. 지금 우리가 보면은 오늘자 강세로 인해서 이제 하락 추세를 좀 돌파하는 그런 모습이고, 그리고 이제 고점과 고점 추세는 돌파했고, 저점과 저점이 낮아지다가 서서히 10월달 들어서 보면서 높아지는 그런 구간인 거죠. 그것도 굉장히 민감한 부분입니다. 자, 물론 이제 가운데 있는 카카오도 그렇고, 삼성바이오스도 그렇고, 충분히 가격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대내외적인 불확성을 통해서 추가적으로 빠진다 하더라도, 지금 파는 것은 의미가 전혀 없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서서히 매수 관점으로 접근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자, 삼성 SDI 월봉 차트입니다. 지난 1월 달이죠. 코로나 이전에 1월 달에 역사의 고점을 돌파를 했어요. 돌파하고 1월 달 강세고 2월 달까지 강세였어요. 저희가 1월 초경에 이제 삼성 SDI를 주력주로 편입하면서 나름대로 굉장히 자부심을 느꼈는데, 3월 달에 이제 폭락이죠. 폭락이 왔는데, 이 3월 달 이제 폭락을 통해서 잠재 대기 매도세 상당 부분이 이탈이 했다고 봅니다. 그때 3월 달 보면 월봉을 보시면 아래 거래량 보세요. 3월 달 거래량이 월봉 거래량으로는 사상 최대 거래가 터졌거든요. 누군가는 엄청나게 팔았어요. 코로나 악재라는 초메가토크 악재로 해서 웬만하면 다 팔고 싶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누군가 또 사줬다는 거죠. 자, 조셉 그랜빌 이론 중에 하나가 앞서 이제 악재도 불구하고 주가가 빠지지 않고는 오르면 크게 오른다 이런 얘기를 했죠. 그런데 또 두 번째는 뭐냐면, 두 번째는 악재를 은폐물 삼아서 주식을 매집을 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우리가 개인 투자가들 실패하는 이유이, 개인 투자가들은 세력들이 가장 사고 싶어 할 때, 가장 팔고 싶어 할 때 매수를 해요. 많이 오른 상태에서. 또 반대로, 거꾸로 해야 되겠네요. 그 세력들은 뭐냐면 개인들이 가장 팔고 싶어 할 때 주식을 팔아먹고, 또 개인 투자가들이 가장 팔고 싶을 때 주식을 악재를 은폐물 삼아서 매집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대략적으로 이제 22만원, 25만원 전후에서 상당 부분의 매집이 돼 있다고 보는 겁니다. 상당 부분의 유통 물량의 상당 부분이 매집이 됐을 가능성이 높다고 이제 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최고점이 50만원까지 갔는데, 여기서 뭐 한 단계 더, 앞서 말씀드린 바처럼 2020년서부터 올해서부터 2020년까지 본격적인 실적 턴어라운드 구간이기 때문에 갈 길이 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하튼간에 올해 3월 같은 경우는 수급의 대혁명이 이루어졌다고 보는 겁니다. 자, 보시는 그림이 이제 테슬라가 되겠는데요. 다음 주 정도면 이제 커다란 변곡점이 될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본다면 커다랄지 어떨지 모르겠는데, 상향보다는 좀 하향 쪽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내일 정도, 지금 이제 나스닥 선물도 좀 불안하고 그런 모습인데요. 주가가 이제 균형점이죠. 지금 패턴상으로 보면 삼각 수렴형 꼴인 것 같아요. 50만원 고점서부터 고점이 낮아지고 또 저점은 높아지고 있습니다. 60일 이동평선을 타면서 이제 저점은 높이고 있지만 또 고점도 낮아져요. 삼각 수렴형인데, 삼각 수렴형에서는 커다란 변곡점이 나오는데, 다음 주 이제 11월 3일이면 미국 대선이 있죠. 대선 관련해서 굉장히 좀 불확실성이 좀 큰 것 같아요. 자, 그래서 하여튼 일시적으로 오르기는 하지만 추가적으로 하락하는 쪽으로도 우리가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변곡점 중에 하나가 또 아래 이제 우하단에 보면은 거래 바닥이 나왔어요. 주가 거래 바닥이라는 것은, 바닥이라는 게 또 좋고 나쁠 게 없고요. 변곡점 하에서 주가 바닥이 많이 나옵니다. 주가가 이제 바닥거나 혹은 이제 바닥권이 아니더라도 과열이 아닌 상태에서 주가가 관리가 잘 되면서 거래 바닥이 나온 것은 굉장히 우상향 쪽으로 봐야 돼요. 매도세, 주가 관리의 연장선상에서 거래 바닥은 매도세의 소멸로 해석을 해야 될 것 같거든요. 여하튼 간에 제가 여기서 단언하기 그렇고요. 하여튼 수급선, 60일 이동평선이 지금 맞닿아 있는데, 수급선, 60일 이동평선을 지지할 것인가, 이 여부를 우리가 좀 잘 관찰해 볼 필요가 있고요. 왜 우리가 테슬라를 보여드렸냐면, 어차피 전기차 관련주니까 테슬라가 만약에 우상향으로 변곡이 이루어진다면, 삼성 SDI 쪽에도 상당 부분 천군만마라고 할 거예요. 상당 부분 삼성 SDI 시세에 일조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오늘 또 그 SDI가 강세 배경 중에 하나죠. 오늘자 기사입니다. 그 조선일보 기사인데요. 30조 규모 현대차 배터리 사업 입찰을 했죠. 그래서 삼성, 현대차, 미러시대, 열리나 아직 결정된 건 아닌데요. 또 이제 그 배경 중에 하나가 지금 LG화학 그 전기차 LG화학의 배터리가 지금 화재로 연이어서 이제 어떤 이슈화가 되고 있는데 그런 부분도 뭐 삼성 SDI 쪽에 가능성 높이지 않나 생각됩니다. 대형 SUV 우리가 아이오닉 7이라고 그러죠. 배터리 수주에 들어갔고요. 최대 뭐 30종 규모라고 하고 2개 업체를 이제 공급사 선정할 것이라는 관측을 했는데 뭐 현대차 입장에서는 삼성과 협력하면 전기차 분야에서 최대 파트너였던 LG그룹에 대한 LG화학에 대한 의존도를 뭐 줄이게 됐다고 보는 거죠. 최근에 보면은 그 이재용 이제 뭐 회장이라고 해야 될 것 같아요. 이재용 회장하고 정의선 회장하고 굉장히 또 이제 그 좀 뭐 어떤 밀접한 그런 모습인 것 같아요. 지난번에 이제 이건희 회장의 어떤 그 연결식에서도 자주 이제 그 정의선 회장의 모습이 보이는 것 같은데요. 자, 그리고 이제 삼성과 이제 그 협업을 강화하게 되면 배터리뿐만이 아니라 미래 모빌리티 사업에서 두 회사가 뭐 협력할 경우 시너지가 충분히 있다고 이제 봐야 되겠죠. 그렇죠. 자, 그런 내용이고, 그 다음에 또 10월 27일자 파이낸셜 뉴스 기사가 되겠는데, 분기 최대 매출. 이거는 여러분께서 이제 뭐 우리가 공시를 통해서도 많이 봤습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중대형 2차전이라고 하죠. 중대형 2차전이가 결국 이제 자동차 배터리인데, 그 10여 년 동안에 삼성 SDI 그 주가의 디스카운트 요인 중에 하나였어요. 근데 드디어 이제 그 올해 BEP, 손익분기점을 넘어서 턴어라운드 요소를 이제 갖고 있다고 이제 보는 거죠. 자, SDI가 올해 3분기 매출 3조를 거두면서 역대 최대 분기 매출을 기록했다. 삼성 SDI는 올해 3분기 연결 기준 매출 3조 8,702억, 죄송합니다. 3조 872억, 그리고 영업이익이 2,674억 실적을 냈다고 합니다. 자, 이 보시면 3분기가 영업이익이 2,674억이죠. 그러니까 전분기 대비해서 157% 급등했고요. 전년 동기 대비해서는 61% 급등을 했습니다. 지금 이제 코로나 환경 속에서 굉장히 지금 그 경비 활동이 열악한데 이 와중에 사실 뭐 잠시 후에 또 이제 보고서를 보도록 하겠지만 3년 동안에 영업이익 증가율이 50%를 넘어간다는 것은 대단한 어떤 그 사업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시장 예상치를 웃도는 실적을 내놓은 요인으로는 전기차 배터리 수익성 개선이 꼽히고, 그 다음에 중대형 전기 중 전기차 배터리는 계절적 성수기에 진입한 영향, 그리고 유럽 전기차 지원 정책 강화로 이제 실적이 많이 좋아졌고요. 그 다음에 지금 3분기 전기차 배터리 사업에서 손익분기점에 뭐 도달했다. 뭐 이런 내용입니다. 뭐 4, 4분기에는 또 추가적으로 더 좋아진다. 그런 내용이었던 것 같아요. 자, 보시는 그림은 이제 그 10월 30일자 KB증권 보고서입니다. 그 내용이죠. 제목이 유럽 전기차의 심장 이렇게 나와 있는데 삼성 SDI 영업이익은 향후 3년. 이거 19년서부터 22년이면 4년인데 하여튼 19년을 빼고 지나가 보니까 2020년 올해부터 19년서부터도 맞습니다. 그렇죠. 뭐 잠시 후 또 우리가 실적 보도록 하게 돼. 그럼 4년간이 되겠네요. 4년간의 CAGR이 이제 연 평균 증가율을 의미하는 겁니다. 51%고, 여기 뭐 괄호치고 WMI, 요거는 이제 WMI 500인데, 요거는 이제 그 인덱스 중에 하나입니다. 19%라는 것은 제가 요거는 확인한 바가 없습니다. 여하튼 간에 이제 삼성 SDI가 2019년서부터 2020년까지 영업이익 증가율, 연평균 영업이익 증가율이 51%가 유지가 될 것이라는 것은 대단한 겁니다. 그럼 주가는 사실 1000% 혹은 1000% 이상 가도 무리가 없다. 물론 이제 시장의 환경 혹은 이제 다른 어떤 주도주와 역학관계에 의해서 우리가 시세가 결정이 된다고 보는데, 이 정도, 나중에 그 실제 지금 전망치하고 실제치하고 또 뭐 상당 부분 일치가 된다면 굉장히 그 좋은 어떤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전에 제가 옛날에 한번 그 관심 있는 분들 제 삼성 SDI 그 방송했던 내용들을 보세요. 그럼 제가 목표가 100만 원 제시한 적이 있거든요. 뭐 50만 원에서 100만 원 가봐야 뭐 100%밖에 안 되는데 100만 원이 또 댓글 보니까 좀 그 안 좋은 얘기들도 많이 있는데 100만 원 정도는 봐야 된다고 봐야 되겠죠. 자, 이익 성장의 핵심은 이제 그 배터리죠. 그 EV, 전기차하고 ESS인데, ESS는 사실 그 캐파 자체는 크진 않죠. EV와 ESS 배터리 부분 영업이익이 향후 5년간 연평균 각각 79%, 60% 고성장을 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유럽 완성차 업체들의 전기차 생산 확대, 그리고 이제 범세계적인 친환경 에너지 정책, 시장 흐름, 시대적 흐름에 정확히 이제 맞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가동률도 상승하고, 가동률이 상승하니까 이제 그 규모의 경제가 실현이 되죠. 고정 비용도 완화가 되는 것도 실적 개선에 중요한 거고요. 단 이제 그 단점 중에 하나가 진입 장벽이 높은 산업이지만 완성차 업체들이 제조원가를 낮추기 위한 노력 일환으로 전기차 배터리의 내재화 자체 개발한다고 그런 거죠. 지난번에 그 테슬라의 배터리 데이에서도 그 내용입니다. 그 내용. 그래서 이제 배터리 관련주들이 상당 부분 또 뭐 큰 폭은 아니더라도 조정이 빌미가 됐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2019년도 영업이익을 보면 이제 그 4,620억에서 올해 예상 영업이 7,650억. 그러니까 뭐 50%를 훨씬 넘어갔고, 내년에 드디어 영업이익이 1조 원을 돌파한다. 1조 1,090억, 900억, 1조 1,900억. 제가 이제 오늘 조금 이제 자꾸 실수를 하네요. 2022년 보면 거의 한 1조 한 6천억 정도 예상하고 있는데, 이 전망치하고 실제치하고 저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전기차 시장 자체가 이제 아직까지 초입되기 때문에 굳이 실적이 좀 떨어진다 하더라도 기세 자체가 굉장히 강렬하죠. 주가는 우리가 어떤 본질보다는 이슈에 의해서 움직이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고 봐야 될 것 같거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삼성 SDI 일봉 차트를 보도록 하겠는데요. 전에 그 8월 7일 날 50만 9천 원 고점을 찍고, 일봉 차트면 일봉 차트 고점을 찍고, 고점과 고점이 낮아져요. 우리가 추세 분석을 보통 후행적이라고 얘기하는데 아닙니다. 우리가 그 하락 추세에서의 주 추세는 고점과 고점을 연결한 건데, 보조 추세가 있어요. 보조 추세는 저점과 저점을 연결한 거죠. 제가 예전에 뭐 기술적 분석은 다는 아니지만, 우리가 좀 디테일하게 접근하면 기술적 분석에 의존할 수밖에 없거든요. 이 보조 추세 개념으로 그래 추세 분석의 후행성을 극복한다는, 제가 옛날에 2001년도에 책을 쓴 게 하나 있습니다. 이 지금 그 고점과 고점을 연결하면 계속해서 하락 추세가 전개돼요. 물론 이제 그 금요일자로 이제 그 강세를 보기 때문에 하락 추세를 돌파했는데, 금요일을 빼고라도 보면은 이제 10월 달에 들어서면서 저점과 저점이 높아집니다. 그동안에는 이제 저점과 저점이 계속 낮아졌는데 저점과 저점이 높아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점 추세로 인해서 저점 추세가 높아지면서 추세 분석의 후행성을 극복할 수 있다고 지금 본 거죠. 그래서 삼성 SDI는 그냥 돌발적이 올라갔다기보다는 준비된 상승이다. 물론 지금 시장 상황 감안하면 적극적으로 따라사고 이런 관점은 아니겠지만, 계속해서 보통 이제 그 하루 강세면은 한 3, 4일 정도, 2, 3일이 아니라 3, 4일 정도 조정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냥 우리가 편안하게 조금 더 높게 산다 하더라도 미국 대선 불확성을 확인한 다음에 사는 건 좀 어떤가? 우리가 만약에 100만 원을 도모하고 산다면, 뭐 조금 한 뭐 3, 4%, 5% 정도 비싸게 사도 큰 의미가 없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자, 외국인 순매수도 점차적으로 증가하고, 그 다음에 하방 경지 혹은 주가 관리가 이루어지는 그런 연장선상에서 거래량 바닥이 나왔어요. 이것은 굉장히 또 의미가 있게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모든 것을 속이더라도 거래량만은 속일 수 없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식을 주가 봉 차트라든가 이런 것도 이동평균선은 다소 좀 후행적인 요소가 있는데, 거래량은 동행 내지 선행적인 요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나중에 기회가 되면 거래량에 대해서 예전에도 많이 말씀드렸는데, 거래량에 대해서도 제가 좀 상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 그 회원 모집 관련된 내용이니까요. 관심 있는 분 자세히 읽어보시고, 저한테 입금하시고 문자로 전화를 보내주시면 제가 뭐 성공 투자부터, 저희 이제 문자 내용이 좀 양이 많으니까 제가 좀 간략하게 좀 핵심 우선순위 중심으로 요약을 해드릴 겁니다. 자, 한 주간 고생 많으셨고, 저는 또 다음 주에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